이 임대관리회사가 어떤 형태로 임대관리를 해주냐면요, 집주인한테 매달 90만 원 정도를 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이에요.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이어도 주고요, 연체료도 주고, 복비도 여기서 해결하고, 여기서 세입자 불편사항도 해결하고, 또 세입자가 도망갔거나 이랬을 때 손해도 여기서 감수를 해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 소장입니다. 오늘은 댓글에 대한 답변 영상인데요. 대한신사로님이 임대관리 회사에 맡길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는 건가요?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이거에 질문이 달린 영상은 월세 받는 부동산 투자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영상에 쓰신 댓글인데요.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부부꿈나님이 근데 소장님 연금형 관리는 강남만 하는지요? 그리고 월세 안 주는 세입자에게 잘 받는 비법도 알 수 있을까요? 이 부분을 이번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. 일단 임대관리는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. 그리고 좀 더 훨씬 더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관리해주는 거가 있는데요. 즉 소극적인 관리랑 적극적인 관리가 있다고 치면, 일단 첫 번째 소극적인 관리는 이 물리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. 청소 관리부터, 예를 들어서 뭔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는 거. 근데 그 고쳐주는 것도 알아서 고치고 이런 건 아니고,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됐다, 그래서 이거 견적을 보니까 얼마다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그걸 고쳐주는 형태.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샀어요. 중고차를 샀는데 그 중고차에서 어느 정도 뭐 기간 동안에 AS를 해준다고 해요. 그럼 문제 있으면 갖다 주고, 그럼 거기서 고쳐주고, 그리고 그 문제가 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내가 잘못해서의 문제면 여기서 뭐 비용을 요구하면 내가 비용 내고 거기서 고쳐주고,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소극적인 관리는 어쨌건 이 집주인이, 건물 주인이 신경을 다 쓰게 돼요.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되고, 그쵸? 그리고 여기서는 물리적인 관리만 해주지 세입자의 관리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. 세입자가 이제 나가면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뭐 광고를 해주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해줘요. 근데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해서 여기서 뭐 불편함을 겪거나 그러진 않죠. 그러더라도 기본관리비 나가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연체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연락 정도를 해주지, 여기서 뭐 책임지고 받아주고 이런 건 안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건 다 쓰고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도와주는 형태의 관리라고 보면 되고요. 적극적인 관리는 이래요. 앞서 말한 이런 내가 세입자의 불편사항이나 월세의 연체나 아니면 세입자의 공실이나, 그리고 여기 뭔가 파손됐거나 청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원래는 내가 다 알고 대처를 하고 대처하는 거에 조금 도와주는 형태였다면, 적극적인 관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돼요. 이전에는 소극적인 관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월세를 받고 없으면 월세 못 받고 당연한 거잖아요. 그쵸? 세입자가 그리고 없더라도 관리비는 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추가로 뭐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. 그리고 내가 연락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있는 거고. 근데 적극적인 관리는 그런 게 아예 다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는데, 일단 어떤 상황인지 설명 먼저 해드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고 칠게요. 이런 집이 있어요.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월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칠게요. 이게 임대관리 회사라고 칠게요. 이 임대관리 회사가 어떤 형태로 임대관리를 해주냐면요, 100만 원 정도를 받아요. 그리고 집주인한테 매달 90만 원 정도를 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이에요.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이어도 주고요, 연체료도 주고, 복비도 여기서 해결하고, 여기서 세입자 불편사항도 해결하고, 또 세입자가 도망갔거나 이랬을 때 손해도 여기서 감수를 해요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? 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10%를 떼고 날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그러면 공실일 때는 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죠. 연체도 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죠. 그렇기 때문에 10%를 뗀다고 하기가 어려워요. 이건 어떤 형태냐면요, 이 임대관리회사에서는 한 집만 관리를 이렇게 한다면 무조건 손해가 나요. 근데 수백 채, 적게는 수십 개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수백 채, 더 많게는 뭐 수천 채를 하는 곳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본전, 일부는 플러스, 일부는 마이너스 해서 전체를 합을 해보니까 유지가 되는 형태로 임대관리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서 90만 원 줄 때도 있어요. 105만 원 받아서 90만 원 줄 때도 있고, 110만 원 받아서 90만 원 줄 때도 있어요. 근데 반대로 90만 원 받아서 90만 원 줄 때도 있고, 85만 원 받아서 90만 원 줄 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를 뗀다고 할 수가 없어요. 물론 여기서
집주인한테 주는 거는 얼마로 정해줘요. 어느 정도의 시세, 뭐 어느 정도의 가격, 그걸 보고 보장을 해서 임대관리 계약을 맺고 매달 얼마씩 주고요. 그 모든 상황, 아까 말했던 그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여기서 모두 다 알아서 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좀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. 대한신사로님이 말하신 임대관리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냐? 얼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첫 번째, 소극적으로 임대관리 해주는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. 청소비 얼마, 뭐 아니면 기본관리비, 호실당 얼마 정해져 있어요. 그거는 지역마다 달라요. 근데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건물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뭐 한 1, 20만 원에서부터 뭐 5층짜리 건물이라고 친다면 기본관리비가, 크게는 뭐 상업용 건물이 될 거라면 100만 원 이내 기본관리비가 그 정도로 책정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형태의, 제가 아까 다 책임져주는 관리는 얼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몇 퍼센트라고 하기도 어렵고요. 이 보통 임대 관리를 적극적으로 맡아주는 곳은요, 일반 임대가 아니라 단기 임대라는 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맡아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이라고 내지는 얼마의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. 그리고 부국군나님이 연계무형 관리는 강남만 하는 지역, 이 강남만 하고 있어요. 그 이유가 있는데요.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임대관리를 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. 임대관리 회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요. 뭐냐면 임대 수요가 충분히 많아야 돼요. 그게 많아야 되는 게 그냥 뭐 동네에서 적당한 수준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충분히 많아야 돼요. 그리고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야 돼요. 왜냐면 뭐 강남에 하나, 강북에 하나, 강서에 하나, 그럼 이동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뭐 좁은 면적에, 좁은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임대 관리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료의 수준이 평균 이상이어야 돼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임대료의 수준이 낮다 보면,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40만 원을 칠게요. 40만 원을 연체하면 이 사람이 40만 원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집에서 다음으로 이사 갈 집이 없어요. 그럼 이 사람이 자기도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본인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. 그리고 임대관리에 사고가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연체를 하게 되면 거의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. 이 세 가지 요건이 부합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그렇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뭐 강남 지역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. 뭐 제가 하는 건 특히나 강남만 하고 있고, 그리고 월세 안 주는 세입자에게 잘 받는 비법, 이거는요, 처음엔 넣을 때, 세입자를 받을 때 정해져요.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, 나이, 그리고 뭐 소득, 그리고 뭐 들어오는 이유, 이런 것들을 보고 세입자를 넣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챙기고 뭐 급해서 넣은 경우에는 사고 나는 비율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세입자를 해결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어르고 달래기도 해봐야 되고, 아니면 뭐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, 그거를 안다고 해서, 저희가 지금 하는 걸 안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걸 직접 하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저희는 그거를 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,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처음에 구할 때, 세입자를 넣을 때가 아주 중요하죠. 그리고 세입자한테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거, 뭐 월세 전날이라든지 뭐 3일 전, 그리고 당일날, 그래서 월세를 안 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, 월세를 안 내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사실 집주인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,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조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뭐 극히 드물지만, 세입자가 안 내더라도 연락 안 하고,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곧 주겠지 기다리다 보면 그게 며칠씩 매달 조금씩 늘어나다가, 그러다가 뭐 점점 길어져서 뭐 3주, 4주, 한 달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. 근데 그거는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좀 많이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?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세입자를 월세 잘 내게 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도 아니면 그 사람과는
사실 안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잘 넣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질문 있습니까?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영상을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영상에 피드백을 댓글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. 왜 소장님께서 이런 악플러들에게 일일이 응대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. 그 이유는요. 첫 번째는 우리 채널은 악플러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에요. 악플을 쓰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사실 우리 채널은 스스로 노력해서 본인이 더 발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인데 악플러들을 위해서 계속 대응한다는 거는 이분들을 외면한다는 거거든요. 네. 우리의 정말 팬이고 우리의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는 분들을 위한 채널을 만든다면 그분들한테 대응하기보다 이분들한테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는 별로 대응할 생각이 없었고요. 또 질문 있습니까? 잘 들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하신 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,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